시작합니다. 야, 밤에 도의 다듬잇 방망이 소리를 청. 다듬잇 방망이, 잠깐만. 다듬잇 소리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도의성까지 청 듣다 요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네. 밤에 다듬잇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서? 남의 나라에서. 7원고시 7글자씩 쭉 써서 내려가면 됩니다. 애상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왜 애상적이에요? 자신의 옛 나라, 고국에 대한 그리움. 남의 나라에 있으니까 일종의 향수병이지. 가을 달밤에 느끼는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작가가 발해국의 부사로 일본에 건너갔다 이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즈음 다듬이 소리를 듣고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다듬이 소리는 뭐예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매개체라고 하시면 되겠지. 다듬이 소리 또 실수했네. 다듬잇 소리가 아니라 다듬이 소리, 다듬잇 방망이. 특히 청각적 심상이 주제로 승화되는 고도의 표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필기할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가을 하늘, 달, 은하수라는 것 자체가 세 개 다 전부 다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주고, 그 중에서 달 비치고 은하수가 환하다, 깊은 밤이에요. 얘네들은 쓸쓸함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지배적인 심상 찾으세요 라고 하면 시각.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나그네 누구? 화자. 돌아가고픈 어디?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네.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러니까 향수. 나 너무너무 고향 가고 싶어요. 고향 가고 싶어요. 수구초심. 수구초심. 고향에 대한 그리움.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 굴 쪽으로 두고 죽습니다. 짐승도 그런데. 긴긴 밤 근심에 겨워서 정서를 직접 전달해 주고 있죠. 오래 앉아있노라니 잠을 못 자고 있지. 전전반측. 호련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다듬이 소리를 통해서 시적 화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심화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위안받기도 합니다. 다듬이 소리라고 해놨으니까 청각적 심상 사용하고. 에이, 다듬이 소리가 왜 고향 생각하는데요? 이 시절의 풍습상 다듬이로 옷을 이렇게 다듬는 풍습이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었으니까. 일본 애들은 다듬이를 쓰지 않았었거든. 어느 나라에서든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 저거 무조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거인 거지. 호련 들리는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며. 소리라는 말이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씁시다. 청각.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다듬이 소리를 나에게 전달해주는 다듬이 소리의 매개체. 바람이 다듬이 소리를 나한테 가져다 줘.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 끊어질 듯 이어지면서 밤이 깊고 별이 낮아지도록. 디귿은 뭐를 나타냅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죠.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지. 근데 별이 낮아지는 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시간의 흐름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더 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잠시도 멈추지 않네. 고국을 떠나온 뒤로는 화자는 지금 현재 타국에 있고요. 위에 설명해 봐서 알죠. 일본에 와 있지 지금. 일본에 온 뒤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타양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소리가 서로 비슷하구나. 이 소리 어떤 소리? 다듬이 소리. 서로 비슷해. 뭐랑 비슷해? 지금 듣는 다듬이 소리랑 조국에 있었을 때, 발해에 있었을 때 들었던 다듬이 소리랑 똑같아. 어쨌든 청각적 심상. 그렇네. 청각적 심상 확실히 맞네. 타양에서 들으니 소리가 서로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고향을 떠올리고 있지. 그대 든 방망이는 무거운가 가벼운가 대꾸.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지금 저 다듬이 방망이 소리를 내는 여인의 방망이는 가벼울까 무거울까? 푸른 다듬이 돌은 고운가 거친가? 물음표. 그리고 역시 대꾸. 이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야. 약한 몸이 온통 구슬땀에 젖어 있으리. 여인의 모습을 상상. 옷 같은 두 팔도 힘에 붙여 지쳤으리. 상상. 홑 옷으로 떠난 나그네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규방에 외로이 앉아있는 시름을 잊고자 하는 것인가? 물음표. 그리고 방금 읽은 두 줄이 서로 됐고. 여기 요 나그네를 화자라고 설명해 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거 여인의 남편이라고도 해석해 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는 이 나그네 누구라고 했어요? 화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거 여인의 남편이야 라고 해석한 분들도 있고, 그런 책들도 실제로 있고. 근데 학교에서 화자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규방에 외로이 있는 시름을 잊자라고 하는 것인가? A라고 묶어놓은 부분을요, 어디가 있을까? 젖어 있으리. 요렇게까지 자르면 A의 한, 둘, 셋, 네 줄은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장면이고, 밑에 있는 두 줄은 여인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지. 그대 모습을 그려보나 이렇게 상상하지만 물어볼 도리는 없고. 그렇지. 한밤중에 다듬이 소리 한다고 그거 핑계대고 남의 집 문 열고 들어가서 여자 만나면 난리 나는 거지. 부질없는 먼 원망만 끝없이 깊어가네. 화자의 현재 처지. 화자의 현재 처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이 원망의 내용은 뭘까요? 고향에 못 가는 거지. 고향 못 가. 이거에 대한 원망. 먼 이국단 낯선 고장에서 화자의 현재 위치. 일본 땅이지. 그대 생각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요 탄식의 이유, 그리고 요거 그대, 학교에서 뭐라고 해줬어요? 여인. 오케이. 혹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에는 이 화자의 아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대 생각하노라 긴 탄식만 하네. 이때 들려오는 규방의 다듬이 소리. 그 누가 알랴? 물음표. 시름 깊은 저 서러움을. 내 서러움을 알 사람 있어 없어? 없을 것 같아. 서리법.
시름 깊은 저 서러움을 누가 알랴 도치도 쓰여져 있죠. 그리운 생각에 마음 높이 달렸지만 듣고 또 들어도 뚫어서 알 길이 없네. 그리운 생각. 그리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저 여인에 대한 그리운 생각인 거지. 왜?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 여인에 대한 그리운 생각. 혹은 고향에 대한 그리운 생각. 뭐 둘 다 될 겁니다. 듣고 또 들어도 뚫어 알 길이 없네. 꿈속에서라도 저 소리를 찾아보려 하지만 나그네 수심이 많아서 객수 나그네의 근심이 많아서 잠도 이루지 못한다네.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저 여인도 누군가 그리워서 저렇게 다듬이 소리 하는 거겠지. 나도 그리운 사람이 있는데 저 여인이랑 나랑 너무너무 똑같네. 동병상련 하셔도 됩니다. 밑으로 오셔서 이웃 아낙네의 다듬이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 너무 반갑고 상상을 해보고 결국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주제는 가을 달밤에 느끼는 향수. 고향이 너무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거겠네.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과의 합일 없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없어. 이상적 세계 추구 없어. 바라는 공간 어디? 고향에 있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 있어. 정답. 학문 수양이 부족한 것에 대해 원망? 공부 나 더 해야 돼. 그런 얘기 없어. 앞으로 넘어오셔서 2번. 기억. 가을 하늘에 달 비치고 은하수 환하니. 1. 계절적 배경을 통해 귀향 생각을 돋우고 있다. 가을 하늘. 그냥 보기에 나온 말 쓸게요. 가을 시간적 배경, 계절, 귀향 생각이 납니다. 오케이. 귀향 하고 싶다. 요 정도 쓰시면 되지. 다음 니은. 이웃집 여인의 다듬이 소리. 청각적 심상. 고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움 심화합니다. 위안을 줍니다. 그럼 또 하나만 더 쓸까요? 고국을 떠올림. 나쁘지 않네. 디귿.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괜찮죠? 잠 못 이루는 처지. 그러네요. 그럼 또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둘까? 밤 깊고 별이 낮도록 잠시도 멈추지 않네. 잠 못 자, 잠 못 이룸.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밑으로 또 내려올까요? 리얼. 그 누가 알랴 시름 깊은 저 서름을. 도치. 시름, 서러움, 정서가 드러나 있습니다. 괜찮죠? 꿈속에서라도 저 소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비현실적 공간을 활용해. 괜찮아. 꿈속이면은 비현실적인 공간 맞지?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아니죠. 비현실적 공간을 드러내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한다지. 2의 5번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을 활용해 숙명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틀린 것 찾기. 다듬이질 도구에 대한 의문. 1. 기억에서 화자는 다듬이 빵망이와 다듬이돌을 통해 여인의 짊어진 삶의 무게. 이렇게 밤늦게 다듬이질하는 저 여인은 너무 인생 자체가 고달프겠구나. 그런 생각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죠. 다듬이질하는 여인에 대한 상상에서 여인이 다듬이질하느라 기운 빠져 있는 모습, 그런 거 있었죠. 어디에 있었지? 약한 몸이 온통 구슬땀 젖어 있으리. 옷 같은 두 팔도 힘에 붙여 지쳤으리.
디귿에서는 여인의 다듬이 소리가 자신에게 위로를 주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여인도 홀로 거처하는 처지일 거야.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을 수 있어. 나쁘지 않죠. 그러면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는데 저 여자랑 나랑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건 똑같아. 동병상련. 어쨌든 이 과정에서 고국을 더욱 그리워합니다. 괜찮지. 답은 1번. 서술형 문제. 야청도이성은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으로 화자는 이국 땅에서 밤에 다듬이 소리를 들으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음. 됐나요? 끝!